510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노자, 나이 50. 인생 후반. 책 정보, 제목, 50에 읽는 노자. 저자 박영규, 출판일, 2023년 3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생 후반을 준비하자. 책 소개, 내 나이 50.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50부터는 인생관을 달리해야 한다. 인생 전반기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한시라도 빨리, 남들보다 빨라야 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덧 50에 이르러 문득 의문이 들었다.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나에게 숨 고를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이었다. 50 이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인생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저자는 노자에 주목했다. 노자의 도덕경 곳곳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대신 물 흐르듯 순리대로 처신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일찍이 2500년 전 노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인생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50부터 노자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50에 읽는 노자는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공허를 멈춤과 비움으로 채우는 도덕경의 지혜를 담았다. 추상적인 말과 지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테면 도덕경 44장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50의 새로운 인생관으로 적합하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간다. 인생의 절반쯤, 인생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케렌시아 투우사들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는 장소를 찾아 헤매는 50대는 답답하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고 방황하기 쉽다. 어떻게 해야 할까? 노자는 지지불태 가이장구라고 했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간다라는 말이다. 50이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멈추라니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멈춤의 속뜻은 다른 데 있다. 일찍이 해민 스님도 말했듯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쉬는 건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하거니와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일이다. 노자가 말하는 멈춤이란 위태롭지 않게 오래 멀리 가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다. 50에는 일단 멈춰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한다.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발맞추고자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인생 후반기를 목전에 둔 하프타임 나이 50이다. 그동안 실적,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공허와 결핍에 시달렸다. 50에 이르러서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공허하다. 노자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한다. 라고 말했다. 채움 속에 버림이 없고 비움 속에 취함이 없거늘 이 역설은 뭔가 싶다. 그런데 돌아보면 채움만 취했던 지난날은 공허했다. 채우고 또 채웠는데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마음가짐을 바꿔 삶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채움이 아닌 비움과 적당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았고 충만의 기준을 적당한 만족으로 정할 수만 있다면 50 이후의 삶이 오히려 풍요로워질 것이다. 물론 어지간한 의지와 결단, 용기가 없으면 해내기 어렵다. 그럴 때마다 노자의 도덕경을 삶의 지표로 삼아 50에 읽는 노자를 머리맡에 두고 읽으면 소박하고 단순한 삶의 지혜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테다.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 홀가분해지는 시간. 50에는 멈춤과 비움의 때를 지나 홀가분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노자는 불필요한 삶의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덜어내라라는 뜻에서 기재도야 여식최행이라고 했다. 인생 전반기에 천갈래 만갈래로 뻗어있던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것이다. 노자의 이야기는 50에게 무거웠던 삶이 가벼워지는 지혜를 건넨다. 좀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덜어내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비우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진다. 덕분에 스스로에게 그만하면 잘 살았다, 그만하면 충분해 라며 만족하고 내 편이 아니었던 내가 비로소 내 편이 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To-do list. 더 이상 타인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남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으면 해서 인생의 전부와 다름없었던 술잔과 골프채를 내려놓았다는 저자. 그럼에도 오롯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50의 담대한 고민으로 새로운 인생관을 찾고자 했는데 와중에 접한 게 노자의 도덕경이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노자는 어떤 말로 도움을 줬을까? 다음을 보자. 이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잘 다독여라. 마음의 품을 넓혀 나를 찾아야 한다. 복잡한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라.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야 할 때다. 충분히 따라해보고 옷이 비후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다. 여전히 조급함이 앞서 서두르는 50이 희망적일 수 있게 한다. 언제 읽어도 좋을 노자의 도덕경이지만 50에 읽는 도덕경이 특별한 이유다.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다. 50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노자의 말과 50 비후 삶의 버팀목이 될 도덕경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짚어나가면 인생의 절반 50에 서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에 대입해보며 다가올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감나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50. 인생관이 달라져야 할 때.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 황실 도서관. 한 남자가 서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한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그였다. 우주의 근원과 삶의 이치,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를 끌어안고 연구에 몰두했지만 세상은 그가 추구하는 이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국의 제후들은 한 뼘의 영토라도 더 넓히고자 밤낮 없이 전쟁에 몰두했고 백성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사표를 제출한 그는 다음날 어스름한 새벽 별빛을 바라보며 국경으로 향했다. 관문을 지키던 윤이라는 이름의 국경지기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했기에 윤이는 금세 그를 알아봤던 것이다. 그가 나라를 떠난다는 건 국가로 볼 때 크나큰 손실이었기에 윤희는 한사코 그의 출국을 만류했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참을 실랑이 해봤지만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윤희는 말했다. 그렇다면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즉석 강연 요청이었다. 남자는 떠나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라며 단박에 강연을 거절했다. 하지만 윤희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청에 못 이겨 마침내 그 자리에서 5천여 자의 강연을 했다. 주제는 도란 무엇인가? 였고 강연은 도로 시작해 부쟁으로 끝났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항구적인 도가 아니다. 성인지도 위 부쟁. 성인의 도는 다투지 않는 것이다. 도란 다투지 않는 것, 즉 평화라는 게 강연의 요지였다. 국경지기 윤희를 앞에 두고 즉석 강연을 한 남자의 이름은 노자였고 그가 국경에서 행한 즉석 강연은 도덕경이라는 이름의 기록물로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상경과 하경을 합쳐 81개 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은 5천여 자의 운문으로 기술된 동양사상서다. 짤막한 분량이지만 담고 있는 철학적 함의는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깊고 오묘하다. 도덕경 은논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동양 고전 중 하나이며 레프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칼 구스타브 융과 같은 서양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사료로 남아있는 노자의 행적은 그리 많지 않다. 사마천의 사기 노장신한열전에 기록된 노자의 행적이 노자의 삶에 관한 유일한 공식 기록이다. 장자에도 노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몇 편 나오지만 우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존 인물로서 노자의 행적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가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턴이 깨졌다. 6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 초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춰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양식 또한 중요하다. 영육을 두루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준비물을 갖출 때 인생 후반전이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50 고개를 넘어설 즈음의 어느 일요일 아침, 그날도 나는 지인들과의 라운딩을 위해 골프채를 메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동안에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문을 나서느라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현관 신발장 전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시선이 꽂혔다. 겹겹이 주름진 이마와 흰서리가 무성하게 내려앉은 머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깨에 짊어졌던 골프채가 스르르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자문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회한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눈물이 차올랐다. 이유는 몰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신의 계시처럼 엄습해온 그날의 회한과 눈물이 내 인생 후반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다.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는 건지 돌아보지 못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너무 등한시했다. 주중에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느라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주말이면 새벽같이 골프채를 메고 집을 나서다 보니 아내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한 편 같이 본 적이 없다. 시부모 모시랴, 아이들 건사하랴, 학교 나가랴, 아내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내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과 골프채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렇게 번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썼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주옥 같은 고전들을 벗삼아 영혼의 허기를 채워나갔다. 노자도 그렇게 만났다. 노자라는 그늘 우거진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인생 전반전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며 인생 후반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덕경을 10번 읽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번, 30번을 읽으니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다.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삐 걸을 때는 길가의 핀 민들레와 제비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너무 작아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선 결코 볼 수 없다. 내 삶에도 민들레와 제비꽃처럼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목마를 탄 시간,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가서 책을 본 시간, 어머니를 모시고 호수공원에 가서 망중한을 즐긴 시간. 작지만 아름다운 민들레와 제비꽃들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급히 달리느라 속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 노자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나는 멈춰섰다. 걸음을 멈추니 눈에 들어왔다.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자는 말한다. 지지불태 가이장고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간다. 이 구절을 금원으로 삼아 인생 후반전을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김정훈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에는 일화 하나가 나온다. 두 농부가 있었다. 수확철이 되어 두 농부는 함께 벼를 뱄다. 한 농부는 쉬지 않고 벼를 뱄고 다른 농부는 중간중간 논두렁에서 쉬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보니 쉬지 않고 일한 농부보다 쉬어가며 일한 농부의 수확량이 더 많았다. 쉬지 않고 일한 농부가 물었다. 아니, 쉬지 않고 일한 나보다 자네의 수확량이 더 많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쉬어가며 일한 농부가 말했다. 쉬는 동안 나는 낯을 갈았다네.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며 이 이야기의 참뜻을 깨달았다. 일손을 놓고 잠시 쉬는 건 게으름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한 멈춤이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배운 또 다른 삶의 지혜는 용서할 줄 아는 용기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에 나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심할 경우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자책했다. 하지만 노자는 내 삶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하면 잘 살았다 라며 내 등을 두드려줬다. 노자를 만난 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내 편이 아니었는데 노자를 만난 후 비로소 나는 내 편이 되었다. 인생 전반전에 내 삶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 건 결국 욕심 때문이다.
나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나에 대한 과신, 오만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과한 욕심이 집착을 낳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되었다. 노자를 만난 후 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대신 그 말하면 충분해. 라는 말로 나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나고자라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몸도 편치 못했다. 인생 전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발단이 되어 뜻하지 않은 송사에 휘말렸고 극도의 상실감이 겹쳐 번아웃이 찾아왔는데 노자를 읽으며 나만의 케렌시아 투우사들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는 장소를 찾았다. 인생 전반기 내 삶은 채움을 지향했다. 실적,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았다. 그러나 채우려 할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공허에 시달렸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채우고자 나를 몰아세웠고 나는 더 힘들어졌다. 그러다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유와 욕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역설을 노자에게서 배웠다. 도덕경에 거피취차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했다. 결핍에 시달리던 시절에도 나는 삶의 본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다만 만족하지 못했을 뿐이다. 위로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고 했는데 위로만 견주려 했다. 그러다 보니 늘 부족했고 허기졌다. 내가 가진 검은 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 날카로웠고 재물도 먹고 살 만큼 되었다. 그런데 나는 조금만 더 하며 검을 더 날카롭게 벼리려 했고 더 많이 모으려 했다. 그런 욕심이 삶에 허물을 남겼고 그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다. 부족하다고 여기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충분하다고 여기면 모든 게 넘쳐난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늘 가난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여느 재벌 부럽지 않은 부자다. 인생 후반전이 편하기 위해선 전반전에 짊어졌던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자책하는 마음과 회한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 하늘 나는 새가 배낭을 매지 않듯 먼 길 떠나는 여행자는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한다. 한 발만 더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눈앞에 황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낙원이 있는데 목전에 두고 걸음을 멈추는 건 악마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지간한 의지와 결단, 용기가 없으면 해내기 어렵다. 그럴 때마다 노자의 도덕경 명구들을 외워보면 어떨까? 마법 같은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요즘 도덕경과 함께 명리학 책을 자주 본다.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건 타인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신묘한 재주를 얻고자 함이 아니다. 내 운명의 지평을 스스로 가늠해보고 인생 후반기를 좀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려는 뜻에서다. 나는 운명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대놓고 거역하고 싶지도 않다. 주어진 운명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손에 쥔 작은 노를 요령껏 저을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싶다. 나의 사주팔자에는 금 기운이 3개 있고 수 기운이 2개 있다. 그리고 목 기운과 화 기운, 토 기운이 각각 하나씩 있다. 삶의 토대를 단단하게 구축하면 비교적 균형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주를 타고났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을 사는 게 내 인생 후반기의 소망인데 사주대로만 살면 큰 허물을 남기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다. 도덕경을 삶의 지표로 삼고 명리학으로 노를 저으며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면 삶의 말년을 곱게 물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공자는 논어에서 50을 지천명이라 하고 60을 이순이라 했다. 나이 50에는 천명을 깨닫고 60에는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의미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명과 섭리의 현실적 규범으로서 지지와 신퇴를 제시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가르침이다. 천명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사는 삶의 모습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책은 나의 그러한 소망을 담아 지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책은 인생 전반전에 대한 반성문이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나에게 바치는 나만의 도덕경이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온 삶을 실패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채색할 필요가 있을까? 승자의 역사는 햇빛을 받아 역사가 되고 패자의 역사는 달빛을 받아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삶에서의 내 패배가 신화가 된다 해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역사는 장엄하지만 신화는 미려하니까. 저자 소개. 저자 박영규. 노자와 장자, 주역 그리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인문학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중앙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한서대학교 대우교수,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경제신문사나 백상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고인돌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인문학 광장에서 노자와 장자, 주역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장자, 경계와 융합에 대한 사유다시, 논어 자존감 공부 주역으로 조선왕 조실록을 읽다 세종의 원칙 인문학을 부탁해 그리스, 인문학의 옴파로스 존재의 제자리 찾기 관계의 비결 퇴근길 인문학 수업 공저 청소년 인문학 수업 공저나의 리틀 포레스트 등이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